경찰이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 배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는 공천을 배제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봄 전북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절반 수준에 그쳐 영농철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 배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김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요. 김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6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도당 공관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당시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에 대해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분식회계 등 의혹으로 고발된 데 따른 단체장 업무의 지장 가능성 문제라며 경선 배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한 겁니다. 며칠 뒤엔 도당 선대위도 성명서를 통해 고발장 접수 사건을 공천 탈락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등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이 입증됐다며 공천 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에 모든 책임이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은 잘못된 공천과 시민의 뜻을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쟁 상대인 민주당 이학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태양광 사업 인허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학수 후보는 당초 5천만 원 받았다고 했는데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5천만 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 태양광 사업은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5천만 원을 2번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의당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배진규 국회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득권 양당의 권력투쟁, 정권 안정과 견제를 견주는 다툼 속에서 정의당 후보들은 주민 목소리를 지방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장수군 산서면 야산에서 60대 A씨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장수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유권자에게 2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올봄 전북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절반 수준에 그쳐 영농철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은 153.9mm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 168.8mm 대비 5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량은 현재 509만 톤으로 평년과 비슷해 모내기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LG엘로비전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남원시장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강동원 후보를 김남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남원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강동원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장 후보에 나선 기호 5번 강동원입니다. 네, 우리 남원이 과거에 읍으로 승격될 때 같은 날 승격됐던 지역이 여수 순천입니다. 두 지역은 지금 30만이 넘었거든요. 우리 남원은 지난해 10월에 8만이 무너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거죠. 여기에 서남대 폐교 이후에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손을 뽑은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남원 시장을 도전해서 당선된다면 반듯하게 남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다음에 안 올 거 아니야. 우선 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이 5,700명이 10년 동안 떠났다고 했는데 이 청년들을 떠나지 않도록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주택 문제와 아이들 보육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청년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지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없이 10년 동안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육 문제에 있어서 태어나면 10살까지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공공의료대학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조속히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방위적으로 국회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리산은 과거에 우리 남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남 함양으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지리산 권역의 경남 함양 산청 하동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 군과 합쳐서 지리산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이 정기 노선화해서 순환 버스를 돌리게 하고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을 지도록 하고 지리산 둘레길 미술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가 다 훌륭하죠. 그러나 그분들보다는 제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30년 전에 도의원을 해서 도정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제가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국회에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중앙의 인맥 그리고 이 정책과 예산의 수립 과정에서 집행 과정까지 소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쭉 팔로우 할 거예요.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원의 강동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시민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끝은 당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 강동원 믿고 맡겨주십시오. 확실하게 사람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당 7명을 뽑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각각 1명씩, 마지막으로는 교육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27일과 28일 양일간 사전투표에 이어 6월 1일 본투표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가 약간은 다릅니다. 먼저 관외와 간외로 나눠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투표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한데 2번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차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머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되는데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별도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 날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현재 지원하는 수학여행비에 50만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모든 학생을 해외로 수학여행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